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문재인 정권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발악은 계속 나오겠지요. 그러나 대선이 제법 많이 남은 지금 상황에서 통합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추월하는 것은 마냥 좋은 징조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업 병풍 사건, 또 드루킹 댓글 사건, 아마 이번에는 더 기상천외한 꼼수 기획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민심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손혜원에 이어서 윤미향이 석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자살 후에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큼 석 달이면 증거를 다 없애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검찰 조직도 지금 자기 사람들로 다 바꾸고 여론에 밀려서 윤미향을 제물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겁니까? 또 윤상현 의원 말처럼 광화문 광장이 박원순 5일장은 되고 보수단체 집회는 안 되고 코로나 환자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응하는 통합당 혁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4대강 보호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있나 없나로 그 불똥이 튀었는데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전 의원 비례대표 출신인데 4년간 존재감도 없이 국회에서 놀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대강 보호의 홍수 피해 효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또 뭘 노리고 슬그머니 나오나 이름값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제발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정치도 망치고 교수가 자기 본업인데 대학 교육도 망치고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양반 아닙니까? 근데 친정부 성향의 언론에 뜬금없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 정말 개념 없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통합당 주변에 이런 사람들 들어있는데요. 말조심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수해는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이 산림을 훼손해서 수해를 더 키운 건 분명하다고 보는데 4대강을 건설한 이명박 정권 사람들도 으라차차 이 이슈에 올라탔는데요. 무리한 주장은 통합당을 위해 상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고민이 깊겠지만 그러나 어부지리는 안 됩니다. 더 과감하게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중국 고전의 하나인 대학에 보면 상나라 탕왕이 목욕통에다가 참으로 날로 새롭게 하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 써놓고 새정치의 의지와 열정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변화에 저항하는 당내 세력도 극복하고 특히 초선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회의원 공천 문제, 또 의원 장관 겸직 문제, 국회의원 특권, 국회 사무처 정당 조직 개혁까지 혁명적 수준의 새정치 프로그램을 계속 내놔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정권 창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는 있지만 누구든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또 혁신 앞에 머뭇거리는 순간 정권 창출은 공연불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이 통합당과 지향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을 위해서 이들과 계속 대화도 해야 되고 저 개인 생각이지만 윤상현, 김진태, 김문수, 민경욱 이들이 태극기 세력을 잘 아울러서 나중에는 통합당과 연대하더라도 저는 일단 지금 단일 결사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통합당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 나눠먹기 또 민주당과의 권력 분점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런 문제들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있거든요. 문 정권이 분열 획책을 할 공산도 크고요. 그래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태극기 세력이 문재인 정권의 분열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더 철저히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여야 하고 지분 나누어 먹기 같은 사심이 개입되면은 통합당과 다 같이 망한다. 이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사임하면서 문 정권에서는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
이런 헛소리를 또 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이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수석들도 포용국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들 끝까지 추적해서 사사시 밝혀내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 송건이 조조와 싸우느냐 항복하느냐를 두고 나라가 분열 조짐을 보이자 송건은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군주는 군주 자격도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면서 문무백관을 하나로 통합시켰고 유비와 연합을 해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문재인 정권 지난 IMF 때 국민 겁모으기 운동 같은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할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동참하겠습니까? 군인, 학생 아니면은 이제 헌혈도 어렵고 요즘은 현충일에 국기 다는 집도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 집단 휴진, 또 검찰 조직의 반발, 이게 그냥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만 보입니까? 정의는 모든 국가의 기반이고 지구의 기둥과 같다고 했는데 그 공정성이 무너져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나무는 울창할 때도 있지만 갈라지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조선왕조 500년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해방전후사, 6.25 전쟁, 군사정권 같은 이 칠곡의 역사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자양분도 되었고 교훈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주도해서 파묘를 위한 공청회도 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소인배 양아치 하수인들을 앞세워 점점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이 저항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